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강원대에서 지금 조교수로 있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 중에서 한약이나 천연물과 관련된 제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 목표가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약물 혈중 농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K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파마코카이네틱스 실험을 주로 해서 혈중 약물 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해서 약물 농도가 독성을 나타내는지, 효능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구간을 정하고 그리고 복용 횟수를 도징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약이나 천연물에 대해서는 이런 실험이 많이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기 때부터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천연물이나 한약도 이 복용량이나 복용 횟수에 대해서 어떤 실험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는 1회 복용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어,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지속적인 효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형을 개발하면 PK/PD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투여 경로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신체가 워낙 다양한 투여 경로가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여 경로는 경구 그리고 IV나 IM 그리고 또 뭐 디파 시스템 같은 주사제 형태 그리고 트랜스더말 피부로 통한 제형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동국대학교의 박영기 교수님하고 같이 네, 실험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석사 때 처음으로 했던 실험이고요. 보양한우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게 뭐 뇌졸중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형을 만들어서 임상 시험을 때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질환이 발현이 되면 대부분 자의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거나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약효를 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구강봉해정이라는 ODT 제형을 생각을 했었고요. 이 ODT 제형은 입에 넣어서 뭐 추가적인 수분의 보충 없이도 수초 내에 이 제형이 다 터지면서 빠르게 약이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강공유회점을 만들 때 얼만큼 빨리 이 제형이 터지고 빨리 흡수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습식 가림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한 10초 이내에 이것들이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제가 천연물을 가지고 했던 한약 제제를 가지고 했던 실험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한약 처방 추출물을 가지고 뭐 다양한 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합성의약품에 사용되는 어떤 나노 마이크로 기술을 가지고 천연물이나 한약 제형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로 받았던 박사학위에 사용했던 제형 약물 전달 시스템은 리피드를 사용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고요. 제가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사용했던 이유는 지질 같은 경우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분해가 되고 생적합성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독성 시험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염두했을 때 아주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 대부분 간에서 분해가 되고 간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생체 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리피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경구로 섭취했을 때 간에서 대사가 돼서 뭐 이렇게 혈액으로 가기 전에 림프노드, 림파틱 업테이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대사를 피해서 또 다른 이제 체내 흡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커큐민 같은 아주 아직까지도 좀 연구 활발히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세노사이드가 pH 위산에서 분해가 잘 된다. 그래서 pH 디펜던트한 릴리즈를 할 수 있는 제형을 만들자 해서 뭐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어성초 같은 것들이 이제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화장품, 식품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추출물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했었고, 저도 이제 그 포닥 과정 중에서 제가 했던 거는 그 뇌질환에 있는 치매 한 종류인 파킨슨 디지즈에 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오는 병이고, 지금 현재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레보도파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레보도파를 하루에 적게는 3회 아니면 많게는 4회에서 6회까지 투여를 하게 되고 한 번에 복용하는 그 약의 그 양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단점, 그 환자의 그 복약 편의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여러 번 복용을 하다 보면 혈중 농도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약이 가지는 효능을 나타낼 수가 없고요. 저기 위에 가서 온 위에 있는 다이스키네틱이라는 그 운동 이상증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때 나타나는 또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복용하면서도 부작용이라든지 약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제형을 개발해서 하루 1회 투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브레인에 있는 레보도파와 도파민 양을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임상에서 그러니까 시판되고 있는 그 스타레보정과 비교해서 훨씬 더 연장된 그 혈중 약물 농도, 그러니까 브레인에 있는 약물 농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그 천연물과 합성의약품을 같이 사용했을 때 효능이 증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성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만성질환에 사용할 때 만성질환 환자들한테 하루에 세네 번 먹는 그런 어떤 제형을 하루 한 번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피부나 어떤 그 근육 주사를 통해서 어, 일주일의 제형 또는 한 달 일의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이형 당뇨라든지 결핵 같은 또 이 상당히 많은 약물의 투여가 필요한 질환에도 제가 제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에 그 제가 어, 개발한 제형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싱가포르에서 이 리버텍스라는 회사에서 제 특허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그 파킨슨병 말고 말씀드렸던 다른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확장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형은 이 제형인데요. 마이크로 파티클입니다.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색깔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항암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파클리탁셀과 독소르비신을 동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암 전문의와 같이 실험을 했던 건데, 사실 그 케모테라피가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그 의사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환자의 그 약물이 가진 저항성이라든지 뭐 수능성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그 연구가 있었냐면 파클리탁셀과 독소르비신을 동시에 투여하게 되면 인퓨전으로 투여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결과가 좋았다라는 게 있었는데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약물이 표적화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두 가지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 표적이 안 되기 때문에 독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천천히 한번 투여를 하고 이게 천천히 약물이 나와서 독성이 없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폴리머 두 개를 이용하여서 이 코어쉘 모델로 마이크로 파티클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PK, PD를 했고요. PK를 했을 때 한 20일 이상 두 가지 약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유방암 세포주인 MCF7셀을 여기 누드 마우스에 주입을 하고 튜머를 키워서 제형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제형 같은 경우가 다른 여러 가지 그뭐 대조군과 비교하여서 종양이 사멸되는 정도가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독성도 좋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제 여기는 없는데 하고 있는 실험이 독소루비신이나 파클리탁세 같은 기준에 쓰이는 그 일반 항암제와 그리고 한약재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같이
전달을 할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오는지, 독성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존 일반 항암제가 가진 그 어떤 효능을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그, 그 약물 저항성 MDR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기전을 같이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연구를 했고요. 그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리피드 나노파티클하고 폴리머 나노파티클 두 개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나노파티클, 요즘에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리피드 나노파티클과 그 폴리머를 같이, 그러니까 두 개가 가진 장점을 각각 취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나노파티클을 만들어서 박테리아가 가진 그 약물 저항성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냥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는 일반 세포가 죽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그 숙주세포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그러면서 약물 저항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제형을 사용하였을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박테리아를 효율적으로 죽이고 그 뭐냐 일반 세포에 대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을 인비트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비보 실험을 이제 그 동물을 통해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논문을 게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부도 많이 하는데요. 피부는 뭐 마이크로 니들, 패치, 뭐 이런, 그리고 나노 파티클을 조합을 해서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고, 주로 저는 초반에는 이제 그 동화제약이랑 같이 그 타다라필, 시알리스의 그 주성분인 타다라필 발기부전 치료제를 경구로 투여하지 말고 바르는 제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런 나노 파티클과 하이드로 젤 같은 그 제형을 같이 그 혼합하였을 때 훨씬 더 투과도가 좋은 것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기관과 함께 마이크로 리드를 만들어서 이 역시 뭐 다양한 약물의 어떤 투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도 진행을 하였고, 네, 현재도 이제 마이크로 니들 회사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은데 아직 그 적용될 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고 제가 이제 네, 그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이제 한약재와 천연물을 가지고 제가 그 개발한 어떤 공법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인삼입니다. 인삼 분말을 생으로 찍어보면은 저렇게 식물 조직이, 셀룰로스와 같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식물 조직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 500나노미터 이하의 사이즈를 가진 구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인삼을 복용할 때는 홍삼으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탄올이나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그 활성 성분이나 지표 성분은 식물세포 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세포 벽을 사람이 그 몸에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초식 동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벽을 깨주고 안에 있는 그 성분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열탕이라든지 유기용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발효를 하는 공법으로 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기용매를 사용하면서 뭐 친환경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진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깨버리고 사이즈를 작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삼과 당귀 이런 여러 가지 한약재 적용을 하게 됐고요.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 또 특이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연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싱글 컴파운드만 가진 게 아니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고 하면은 인삼 안에 진세노사이드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가진 성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물에 녹고 어떤 애들은 물에 녹지 않아. 그래서 뭐, KTNG에서 하고 있는 그 정관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몇 퍼센트 유기물을 사용해서 진스노사이드를 다 골고루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공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물에 녹지 않은 애들을 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물에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음,
한의학진흥원이랑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쌍화탕하고 경옥고를 제 공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근감소증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을 처리해서 근육 세포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약물을 1일 복용을 3주 동안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팩트를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육이 그 덱사메타손으로 수축이 되고 독성을 받아서 이렇게 그 낮아진 수치들이 일반 쌍화탕보다 제가 처리한 쌍화탕이 동일 농도에서 훨씬 더 근육이 협약되는 속도 그리고 근육이 회복된 정도가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닝을 통해서 독성이라든지 콜라겐 같은 양 같은 것도 정상 조직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하게 회복된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쌍화탕보다는 이제 경옥고에서 더 좋은 효능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대조군 그리고 일반 경옥고 같은 경우는 저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그 제공법으로 처리한 경옥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회복되는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닝 실험을 통해서 독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여러 가지 제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HME-DDS라는 공법을 통해서 그 한약 단미와 복합 처방에 둘 다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추후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있거나 뭐 좀 어떤 연구를 같이 해보고 싶은 교수님들께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